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5년 1회차의 두 번째 시간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면은 저온 열원의 온도가 TL입니다. TL이고 고온 열원 온도가 TH라고 그랬어요. TL이 있고 TH가 있어요. 요거는 저온이라고 했고요. 이때 이 온도 로라는 약자고요. H는 하이의 약자예요. 이건 하이 템퍼리처, 고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열원 사이에 작동하는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 성능 계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라. 저온과 고온에 열원이 작용하면은 우리가 효율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효율을 에타라고도 하고요. 입실런이라고 해요. 성적 계수는 입실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에타라는 식도 좋았습니다. 레프리저런트라고 해서 에타 R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온과 고온 사이는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냉동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동 사이클에 pH라는 선도가 있는데 이 선도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온도가 이게 온도를 P1이라고 하고 이걸 P2라고 하면은 P2 온도가 P2 이건 압력이죠. 압력은 P1 압력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요.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응축기라고 그래요. 응축기 쪽을 우리가 고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H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를 방열기라고 그래요. 응축기가 아니라 이쪽은 열을 방출하는 거고요. 이거는 응축기는 열을 방출합니다. 그다음에 증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1, 2, 3, 4가 있으면은 1에서 2까지는 증발기가 되고요. 증발기. 그다음에 3에서 4까지는 응축기가 돼요. 응축기. 그래서 응축기와 증발기 어느 게 커요? 이게 열량이 크니까 방열량은 응축기가 커요. 증발기보다. 그러면은 저온 열원과 고온 열원, 응축기 쪽은 고온 열원이고 증발기 쪽은 이걸 증발기라고 하는데 증발기는 저온 열원 HL이 돼요. 그래서 고온과 저온의 열원은 결국은 입실론 R은 고온 열원에서 저온 열원 TH-TL에다가 고온에서 저온을 뺀 거에다가 그다음에 응축기 방열량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TL이 됩니다. 저온 열원. 이와 같은 식은 다시 열량 기준으로는 QH-QL분의 QL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 요거는 열량이라고, 요거는 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온도 차이에 의한 거가. 그러면 이거를 요거의 효율, 성능 계수라는 게 입실런 R이라고 하는데 이걸 향상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TL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TL을 올려요. TH-TL을 여기서 이거는 내려야죠. 요거는 올리고 요거는 내려야만 여기 올라가겠죠. TL을 올리고 TH- 이걸 줄인다. 2번이 답이죠. 요거는 줄이고 TH-TL을 줄이고 이거는 올리면은 성적계수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요 같은 식은 다시 말하면은 요거에다가 엔탈피 차라고 해서 요거에서 H4 요걸 H3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걸 H4하고 H1 같죠? H4고 H2라고 하면은 H4 H3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또 H4 H2를 뺀 차이, 이게 바로
이거에다가 이걸 빼면은 뭐가 돼요? 요게 돼요. 요 거리가 돼요. 여기 바로 압축기가 한 W, 압축기 1이 돼요. 압축기 1. 압축기를 WC라고 할까요? WC.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은 WC분의 QL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기 1분의 다시 말하면은 정발기 허별량, 정발기 허별량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지. 이런 식도 있어요. 이 식을 의미하는. 랭킨 사이클에 여기 이런 것을 냉동 사이클이라는데 냉동 사이클은 역카르노 사이클. 연력학 2법칙의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연력학 2법칙에서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되는데 냉동 사이클인 것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압축기를 사용해가지고 역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열을 올리는 그런 쪽이다. 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쪽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냉동 효과 70. 카르노 냉동기의 방열기 온도가 20도씨, 허별기 온도가 10도씨. 이 냉동기를 운전하는데 방열기, 허별기 또 같은 유사 문제네, 그죠? COP 다시 말하면은 입실론 R 냉동사 똑같은 말이에요. COP는 고열온과 저열온 사이에는 온도 관계에서 TH-TL분의 TL 이식 대입하면 되겠죠. 이식 대입하면 돼. 절대 온도 개념이니까 273을 항상 고려하죠. 근데 방열기 온도가 20도, 허별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TH는 2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돼요? 20 플러스 273을 대주고요. 마이너스 허별기 온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273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다시 허별기 온도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273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8.77이 나오네요. 8.77. 자, 이게 8.77이 나왔어요. 그럼 COP는 구했어요. 동력은 얼마이냐? 동력. COP는 구했어요. 여기서 동력을, 소비 동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이 식은 뭐와 같아요? 동력, 소비 동력에 관한 식. H 소비 동력이니까요. 킬로와트라고 합시다. H 킬로와트 이 동력분의 W라고도 일을 하는데요. H 킬로와트분의 TL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COP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H 킬로와트가 얼마냐? H 킬로와트를 구하라. H 킬로와트 이거하고 이쪽 뒤집어야죠. 뒤집으면 COP분의 TL 이렇게. 소비 동력은 COP분의 TL로 해도 되고요. 이것도 뭐가 된다? H 킬로와트분의 아까 이런 식이 있었죠. 이거 같은 식이 뭐예요? QH 마이너스 QL분의 QL이라는 식이 있죠. 이런 식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H 킬로와트분의 QL이라는 식에다 대입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H 킬로와트를 구하려면은 바로 랭킨 사이클. H 킬로와트 구하면은 이게 COP라 그랬죠? COP분의 QL로 풀어도 되죠? QL 똑같은 말입니다. QL, CL.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냉동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냉동 효과가 70kW라고 했으니까 QL이 나와 있죠. 그 동력은 이거는 70이 되죠? 70이 되고 COP는 아까 보니까 8.77이 되니까 여기서 H킬로와트 구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답이 7.98kW. 3번이 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1번과 2번 식은 이런 랭킨 사이클 다른 말로 COP라 그래요. COP는 TH 마이너스
고온의 온도 마이너스 TL의 온도분의 TL 이렇게 해도 되고 또 QH 마이너스 이건 열량이죠. QL 냉동 효과에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다음에 QL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시 이거는 이걸 풀면은 동력 기준으로서 냉동 효과에 H 킬로와트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풀면. 그 다음에 이걸 TL로 풀어도 된다 그랬죠. QL하고 TL하고 같으니까 QL로 풀어도 되고요. QL. 이 식하고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푼 거고. 조금 전에는 이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푼 거고. 그래서 이 전체 식을 알아둬야만 여러분 나중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대기압하에서 물이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작동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열기관의 열 효율은 몇 %인가요? 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작동하는 카르노 사이클. 대기압에서 어느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카르노 사이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느 점, 이렇게 보면 되죠. 끓는 점은 몇 도로 가면 돼요? 100도. 어느 점, 0도.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예요. 0도씨. 끓는 점과 어느 점이 이렇다. 카르노 사이클 열열, 에타라고 하죠. 에타 카르노 이코르는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면은 온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죠. 1-T1분의 T2 이렇게. 고온의 온도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고온의 온도, 저온의 온도 두 가지 온도 기준이 있는데 대기압하에서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1-T1분의 T2 다시 말하면 1-TH분의 TL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T1은 고온의 열원이 되고요.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한 번 더 나중에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PV 선도상에서 카르노 사이클을 우리가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이라고 하죠. 그럼 열이 들어오는 쪽, 이쪽이 바로 고온의 열은 TH고요. 나가는 열인 TL.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카르노 사이클은 TH분의 TL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H분의 TH는 뭐다? 1이죠? 1-TH분의 TL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은 두 개의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단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등온, 이쪽으로 하면 등온 팽창, 이거는 등온 압축, 또 일로 가면은 단열 압축, 일로 가면 단열 팽창.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화살표 방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에다 바로 대입하면 1-TH가, TH는 273 플러스 몇 도예요? 100도. 이거는 273 플러스 0도. 이렇게 하면 바로 효율이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 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6.8%가 나오네요. 답이 이걸 풀면은 됐죠? 단열된 용기 안에 두 개의 구리 블록이 있다. 블록 A는 10kg 온도 310kg이고 A는 10kg이고 질량이에요. 온도는 300도 K. 온도를 두 개의 온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한쪽 온도와 두 개의 온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엔트로피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TM이라고 하고요. 처음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나중 온도를 T2라고 하면은 결국은 TM으로 이제 두 개의 온도가 서로 결합이 되면은 열역학 제로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온도가 결합이 되면은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는 평균 온도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T의 평균 온도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TM이라는 평균 온도 식은
T1과 T2. 그래서 TM의 평균 온도는 질량 M1 플러스 M2분의 M1 플러스 M2분의 M1 T1 플러스 M2 T2 이런 식이 있습니다. TM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결국은 이 식을 쓰면 이런 거예요. M1의 T1의 온도가 결합이 된 거 플러스 M2의 T2의 온도가 결합이 되면은 TM의 T1, 이 평균 온도의 질량 M1 플러스 M2가 된다. 이 식이 바로 이 식을 유도해서 이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TM을 한번 구해보면 질량이 M1, 초기 질량이 10kg이고 이게 M1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부분은 여기 M1은 A고 B는 뭐예요? 두 개 다 10kg이네요. 10kg. M2도 10kg이네요. M2 10kg. 두 개의 구리의 비열은 두 개 다 비열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M1, M2가 10이니까요. 10 곱하기 T1의 온도는 초기 온도가 300도 K 절대 온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풀면 되겠죠. 10 곱하기 300이 되고 10 곱하기 300 또 플러스 10 곱하기 T2의 온도는 B는 900도 K라 그랬어요. 900 그대로 곱해줍니다. 300과 900. 질량 M1은 초기 질량과 A는 10kg씩 거든요. M1, M2 같네요. 10 플러스 10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결과로 TM을 풀어보니까 TM이 600도 K가 나왔습니다. 600도 K. 중간 온도 TM은 600도 K가 나와요. 이 T1은 원래 초기 온도가 300이고요. T2가 초기 온도가 이게 900도라 그랬죠. 900도 K, 300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풀었어요. 이럴 때 구리 블록에 가정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는 얼마냐? 엔트로피 식을 알아야 되죠. 자, 델타 S라고 합니다. 원래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이런 식이 있어요. 단위 시간당 열량이라고 하는 게 델타 S가 T분의 델타 Q인데 이거는 델타 S는 Q 대신에 MC 델타 T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MC 델타 T. T분의 델타 T는 MC를 쓰면은 원래 Q 이거는 MC 델타 T의 식이죠. 델타 T인데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델타 S는 MC 비열이 있고요. ln T1과 T2, T1과 TM, 그 다음에 T2분의 DM 이렇게 되는 T1분의 DM 플러스 ln 또 ln T1, T2 플러스 ln T1이니까 그 다음에 T2, TM 이렇게 되는 식이 있어요. MC의 ln T1분의 TM 플러스 ln T2분의 TM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질량 M은 여기서 비열이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M1과 M2가 나오고 전체 질량은 M1, M2 질량이 나왔죠. 10kg, 구리의 비열은 비열 나와 있고요. 킬로줄 쭉 장시간에 했어요. 엔트로피는 얼마냐. 원래 질량 M은 기준 M은 4라고 했어요. 4. 질량 M이 4라고 해야 됩니다. 질량 M이. 이 질량 M이 안 나오면은 풀어주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질량 M이 나왔으니까 M1, M2하고 틀리죠. 4 곱하기 C는 얼마예요? 0.4죠. C는 0.4. 그래서 4 곱하기 0.4.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질량의 구리 질량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4 곱하기 0.4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풀어주면 되죠. ln의 T1의 온도 이미 알고 있죠. T1 300도 K.
Tm은 300. 300분의 Tm 온도 알고 있죠? 600두께. 300분의 600. 플러스 LN의 T2. T2 온도 900이죠? 900이고, Tm은 6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튕겨서 델타 S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질량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질량이 없으면, 여기서 M1, M2는 알 수 있는데, 기본 질량이 나와주지 않아서, 질량이 나와줘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열기가 있는 랭킨 사이클에서 이상적인 제열 사이클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보통 제열 사이클이 효율이 어느 게 더 좋아요? 제열 사이클 효율이 좋습니다. 랭킨 사이클보다. 그래서 랭킨 사이클의 불리한 점을 제열 사이클로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이상 제열 연료율이 더 높다. 맞죠? 이상 제열 사이클의 경우 터빈 건도가 증가가 아니라 터빈 건도는 감소하죠. 이상 제열 사이클 기기 비용이 더 많이 요구된다. 그렇죠? 또 이상 제열 사이클이 터빈 입구 온도 건도가 증가하는 거고, 터빈 입구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그 4번이 지금 25번 같은 경우는 4번이 문제가 됩니다. 입구 온도가 더 낮습니다. 제열 사이클에. 입구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온도 차가 커져가지고 그 터빈 날개가 바로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녹이 선다거나 터빈 날개가 빨리. 그래서 제열 사이클은 내구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열 사이클 터빈 입구 온도가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높지 않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26번 20도씨의 공기 기체 정수 R이 이거이고 정합 비열이 CP가 이것이고 CP가 1.004이고 3kg 질량이 3kg이 압력 0.1MPa에 등압 팽창하며 부피가 2배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급된 열량은 대략 얼마인가? 등압 팽창하면서 부피가 몇 배로 됐어요? 2배로 됐다. 그리고 부피 변화율이 있고요. 열량은 얼마이냐? 여기서 우리가 부피의 변화에 대한 것은 원래 DQ 이꼬르는 DU 플러스 PDV라고 그러죠. PDV 이거는 이 W예요. 따라서 W는 DW, DW12 좋아요. DW 이꼬르는 PD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3kg 압력이 이거에서 등압 팽창하면서 부피가 2배로 변화됐다.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의 부피 차이가 생겼다. 이거를 적분해서 나타내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부피가 2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 열량은 얼마냐? 열량이 가는 식이네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여기에서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요. 열량 Q에 가는 식, Q는 MC 델타 T라는 식이 있죠. MC DT라는 식이 있는데 MC 델타 T에서 MC T 나중 온도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T1 T2 마이너스 T1 이런 식이 되겠죠. 델타 T라는 것은 온도의 차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CP가 나와 있죠. CP가 무슨 말이냐? CP는 정압 비열이에요. 정압 비열. 우리가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 CP 마이너스 정적 CV는 R이라는 식이 있죠. AR, R. CP 마이너스 CV는 R이라는 거. 또 어떤 식이 있냐면은 CP분의 CV 이꼬르는 K라는 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거를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은 CP에 관한 식으로 변형시키면 CP를 풀어주려면 CP는 다시 말하면 CP는 K분의 CV가 되죠. 다시 말해. CV를 풉시다. CV는 얼마요? CV는 KCP가 되죠. KCP. CV는 KCP. 그리고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CP 마이너스 KCP 이꼬르는 R 이런 식이 돼요. 따라서 CP로 묶어버리면은 CP의 1 마이너스 K는
R. 고로 CP 고로는 1 마이너스 K분의 R. CP가 1 마이너스 K분의 R이에요. CP가 1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CP를 구하는, CV에서 CP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CP라는 식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CP는 1-K, K-1분의 K-1분의 K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1분의 KR, K-M은 K-1분의 K. 따라서 우리가 CP를 M에 곱하기 K-1분의 KR에 T2-T1. 자, 이거는 지웁시다. CP와 CV에 관한 식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t에 관한 식으로 다시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m 곱하기 k-1분의 k에 r t2로 묶어요. t1으로 묶어요. t1으로 묶읍시다. t1으로 묶어버리면 t1으로 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t2 마이너스 t1으로 나누면 t1분의 t2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t1으로 묶어버리면 t1을 묶고 t1을 밖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에 k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최적비로 나타내라 했어요. 부피가 2배로 변했으니까 온도를 다시 부피 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t1 v1 t1분의 v1 이코로는 T2분의 V2가 성립이 됩니다. 부피 최적은. 따라서 T1분의 T2는 V1분의 V2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에 R, T, R, 우리가 V1으로 RT를 갖다가 V로 바꿀 수 있죠. RT1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T1 대신에 T1분의 T2를 V1분의 V2로 바꿀 수 있죠. V1분의 V2. 맞죠? 마이너스. 이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대입해 넣어야 돼요. 여기다. 저 식은 여기다 대입해 넣어요. CP와 CV와의 관계식에서 K-1분의 K가, KR이 바로 CP라는 거죠. CP는 K-1분의 KR로 빼고, T1-T2는 RT1으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RT1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피 최적비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비열비는 얼마예요? 1.4라 그랬고요. 질량 M은 3이라 그랬고, R은 0.287. T1은 초기 온도가 20도니까 T1 얼마예요? T1 이꼴은 273 플러스 20이 돼가지고 293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는 293도 대입하고, K는 1.4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써줘. 질량 M이 얼마인가 하면은 질량 M이 20도씨 쭉 나와서 질량 M이 3kg라고 그랬죠? 3kg. 그러니까 이거는 3 곱하기 1.4 마이너스 1분의 1.4 곱하기 0.287 좋아요. 곱하기 290 또 곱하기 V1 최적과 V2 최적은 2배로 V1 나중에 최적이 이 V1이 됐다는 거죠. V1이라는 최적은 2배로 바뀌었다. 나중 최적이 이 V1이 됐다 이 말이죠. 처음 최적과 나중 최적의 차이니까.
그러면 V1분의 EV1은 V1, V1 약분하면 2가 되죠. 따라서 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따라서 이 식은 CP에 관한 식을 알아야 되죠. CP는 K-1분의 CP에 관한 식은 K-1 KR이 된다는 거. 이 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CP-CV는 K라는 K가 아니라 R이죠. 이 식과 CV분의 CP 이꼬르는 K라는 식, 이 두 개의 식을 합작으로 해서 푼 게 바로 CP에 관한 식이에요. CP는 K-1분의 K-1분의 KR이다. CP는 K-1분의 KR이다. 이 식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문제 풀 수 있어요. 오토사이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오토사이클은 가솔린 사이클, 오토사이클 두 가지가 있죠. 효율적인 측면은 효율은 디젤이 더 좋아요. 오토사이클을 다른 말로는 가솔린 사이클이라고 해요. 가솔린. 디젤 사이클과 오토사이클은 어느 게 더 좋다? 효율은 디젤이 좋습니다. 디젤이 가솔린보다가 효율이 좋다. 그래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압축비가 커지면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압축비가 크면 연료율이 증가됩니다. 근데 가솔린의 한계는 압축비를 너무 키우면 노킹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료율이 디젤 사이클보다 좋다? 틀렸죠. 디젤이 연료율이 좋습니다. 불꽃 점화 기간이 바로 오토 사이클이에요. 또 이상 사이클이다. 맞고 열의 공급이 일정한 최적화에서 이루어진다. 27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틀린 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2번 틀렸죠. 디젤 사이클 연료율이 좋다. 정적하에서 오토사이클이나 디젤 사이클은 이 일정한 최적, 정적은 바로 오토사이클. 일정한 압력하에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일정한 압력이다 하면은 뭐다? 디젤 사이클. 알아두세요. 일정한 압력하에서 이루어진다. 디젤. 정적이냐 정압이냐. 따라서 우리가 오토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이런 형태를 되죠. 합의, 그 다음에 압축, 정적, 흡열, 팽창, 배기 이렇게 돼요. 합의, 압축, 팽창, 배기 이렇게 돼요. 이건 배기, 이건 합의. 따라서 이게 정적이에요. 정적. 이게 V고요. 압력 P. 이게 바로 오토사이클. 오토사이클. 디젤 사이클은 PV 선도를 그리면은 이게 P고요. 이게 V입니다. 이게 P고 이게 V예요. 합의, 압축, 정압, 정적, 정압, 흡열, 팽창, 배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바로 압력 PV에서 최적이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하냐. 여기 바로 오토예요. 오토 잘 보셨어요. 오토 사이클이고 이러면 뭐다? 정압 디젤 사이클이에요. 디젤. 압력이 일정한 거고 요거는 최적이 일정. 여기 최적 V죠. V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죠. 요거는 압력이 여기가 같죠. 정압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오토 사이클 최적이 일정하다는 말 맞죠? 어떤 이상기체 1kg이 압력 100kPa, 온도 30도인 상태에서 최적 0.8m를 점정한다면 몇 kJ/kg 독K인가? 1kg의 압력과 어떤 이상기체 1kg의 압력과 이거는 PVRT 공식이죠. PV는 RT 공식인데 이거는 이상기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압력과 최적, 그 다음에 온도와 이거. 그래서 PV는 RT라는 식을 이용하는데요.
기체 상수가 얼마인가? 기체 상수가 얼마인가? 몇 배인가? 28번이죠. 점령한다면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여기서 질량이 나와 있는가 봅시다. 최적이 나와 있고요. 질량 1kg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이 있어요. P 라지 V 고르는 MRT라는 질량이 나오면 요 공식이고 비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공식이고요. 질량이 나오면 요 공식이 대입해야 돼요. 여기서 R이라는 식을 보면은 R은 MT분의 BV라는 식이 되고요. 여기서 질량 M이 얼마냐 하면 1kg이죠. 1kg이 1 곱하기 온도 T는 온도가 그러면 압력 100kg 온도 30도라고 했어요. 온도 30, 273 플러스 30이죠.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압력 P는 얼마예요? 압력이 100kPa이라고 했어요. 100. 단위가 kPa, kJ. 단위 맞죠? 단위 환산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0.8m의 제곱의 최적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체상수 R을 구해주면 돼요. 단위에는 문제가 없는지 항상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최고 온도가 1300도 K와 최저 온도 300도 K 사이에 작동하는 공기 표준 브레이턴 사이클의 열 효율은 약 얼마인가? 여기서 압력비라고 하면은 브레이턴 사이클의 압축비, 압력비는 9고 공기의 비율이 1.4이다. 우리가 이 브레이턴 사이클 이론 TH 브레이턴 사이클의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압력비를 감마를 해서 감마가 9다 이렇게 뭐 로라고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감마를 그러면은 감마분의 1에 합 K 이게 바로 브레이턴 사이클 효율 가능 공식. 1 감마분의 1에 K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은 답 구할 수 있죠. 따라서 1 압력비가 9분의 1이고요. K가 1.4라고 했습니까? 예, 비열비가 1.4니까 1.4분의 1.4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풀면 되겠죠. 풀면은 0.47이 나오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47%가 되겠네요. 47%.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카르노 사이클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단히 그리면은 PV 선도의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온 과정과 요 과정 두 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 포인트는 등온 과정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두 개를 찍어서 우리가 이거를 단열 과정. 두 개의 등온과 두 개의 단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나가면은 등온 압축이라고, 단열 압축이라고 그래요. 단열 압축.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등온 압축이라고 해요. 등온 압축.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최적이 커지니까 단열 팽창, 압력이 줄어드니까 단열 압축. 이렇게 압력이 줄어드니까 등온 압축, 단열 팽창 이렇게. 압축이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체적이 늘어나니까 등온 팽창.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쉽죠. 옳은 것을 물어보니까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이 있다. 이상적인 두 개의 등온 과정과 이상적인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2번이죠. 두 개 여기다 정합 과정이라고 써놨습니다. 정합 과정이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이 맞습니다. 여기 등온이 아니라 정합 과정이라고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성능계수 COP, 성적계수, 또 성능계수 COP 또는 입실론 R 이렇게 쓰죠. 0.8,
냉동기로서 7200kJ로 냉동하려면 이에 필요한 동력은 얼마이냐? COP는 동력 H kW분의 냉동기로서 열량이 QOL 열량이죠. 이런 식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COP를 풀 때, COP가 0.8이라고 해서 이건 0.8이니까 문제 없죠. 냉동기에서 7200kJ/H인데, 이러면 답은 뭐예요? 킬로와트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카로 바꿔야 돼요. 이 킬로와트라는 게 단위가 어떻게 1kW는 1kJ/S예요. 이므로 이 단위 바꿔줘야 됩니다. 이 냉동기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kJ/S로 바꾸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7200kJ/S는 per hour는 7200kJ/3600 1시간은 3600초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QL의 7200은 분모에 3200을 달고 와야 돼요. 3600을 달고 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H킬로와트라는 H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36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뭐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H킬로와트를 구하는. 따라서 H킬로와트는 입실론 R 곱하기 3600분의 7200이 돼가지고 답은 입실론 R 냉동 0.8이라고 그랬죠? 0.8 곱하기 3600분의 7200 이걸로 해서 답을 구한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아워라는 식은 킬로와트, kJ/S이므로 이것도 세카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아워를 세카로 바꿔서 3600에 분모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3600을 고려 안 해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답 안 나와요. 32번으로 가서 한 사이클 동안 역학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에너지의 합은 0이죠. 3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거요. 인터그랄 모든 에너지의 합 E = 0 이렇게 돼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하면은 열역학적으로 에너지 합은 제로이다. 이거는 어떤 열역학 더하고 빼서 열역학적으로 다 더하면 열역학 1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1법칙입니다.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답 1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전동기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출력 시험을 하는 경우 축 출력이 10kW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이때 마찰열을 20도 주위에 전달할 때 주위의 엔트로피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전동기 브레이크를 설치해서 출력 시험을 하는 경우에 축 출력을 10kW의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때 마찰열을 20도 주위에 전할 때 주위의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의 증가 감소를 지금 엔트로피식은 온도와 엔트로피에 관한 식을 여러분 이 식을 알아야만 되겠죠. 엔트로피는 어느 정도인가? 엔트로피라는 것이 보통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이렇게 쓰죠. 온도에 대한 부분과 열량의 변화, 마찰열을 20도로 주위에 전달할 때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T는
지금 20도라고 했으니까 273 절대온도 플러스 절대온도 기준이죠. Q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Q는 축출력이 지금 10kW라고 했어요. 축출력 10kW.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 단위를 보면은 킬로줄 퍼 K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단위를 킬로와트와 킬로줄 간의 관계를 모르면 이거 문제 또 틀립니다. 1kW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kW는 1kJ per 세카라고 써요. 1kW. 여기는 킬로줄 또 킬로줄 per 세카라고 쓰고요. 그러면은 1kW는 다시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kJ per hour라고 쓰면은 3600분의 1hou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kW는 3600kJ 1kW H는 얼마냐? 요 H가 좌변으로 넣으면 1kW H 고는 3600kJ 이렇게 됩니다. 1kW는 3600kJ. 그래서 10kW라고 했죠. 10kW를 얘기하면은 킬로줄로 바꿔라. 킬로와트 H 기준이니까요. 10kW는 반드시 킬로줄로 바꾸려면 10 곱하기 얼마? 3600을 해야만 킬로줄 단위로 바뀝니다. 이 10kW를 곱하기 킬로줄로 바꾸려면 10 곱하기 3600 따라서 우리가 쓸 때 여기는 10 곱하기 3600을 해줘야만 킬로줄 단위로 가요. 킬로와트를 킬로줄 바꾸면 어떻게 한다? 10 곱하기 3600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1kW H가 3600kJ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1시간 운전했잖아요. 1시간 운전했으니까 1kW H가 돼요. 1kW가 3600kJ이 1시간 운전해서 3600을 고려해요. 그래서 10kW H가 답이에요. 이거를 킬로줄로 바꾸려면 1시간 운전했으니까 10kW 곱하기 초로 바꿔야 되죠. 3600으로 해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밀폐기에서 기체의 압력이 500kPa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0.2m 삼성에서 0.7m 팽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가 60kJ이 됐다면은 dq 이코르는 du 플러스 pdv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이고요. 1이고 이거는 뭐라 그래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와 일과의 합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그래요. 내부 에너지 플러스 1이 바로 이렇게.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가 60kg. 자, 내부 에너지 증가라는 것은 증가가 일어났고요. 밀폐계라고 했죠. 밀폐계에서 기체의 압력이 500kPa 일정하다.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쪽에서 보면은 결국은 밀폐계이기 때문에 PdV라는 거죠. PdV. 또 PdV는 dW라고 그래요. 그래서 dW 이코르는 PdV라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부에는 왜? 밀폐계라고 했기 때문에 밀폐계에서는 내부 에너지 자체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나 이게 W가 전부 다 열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이게 제로이므로. 그러면 이제 W12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열량이니까 W12로 가.
W12라는 것은 인터그랄, 적분하라는 거예요. 이 적분은 W12. P의 인터그랄 dV 이렇게 되겠죠? P가 상수 개념이니까요. 그럼 P에다가 dV는 V, 이 V가 양쪽 최적이죠. 그러면 P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겠죠. 적분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 압력 P는 얼마예요? 500이라고 했습니까? 500kPa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0.2에서 0.7로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0.7이니까 0.7 마이너스 0.2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W12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갑니다. 대기압하에서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엔탈피의 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엔탈피의 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엔탈피 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대기압하에서 물질이 질량이 같다고 했어요. 질량이 같다. 엔탈피의 변화. 엔탈피는 dH 이코르는 CPDT 이게 엔탈피입니다. 그 다음에 du 이코르는 CVDT 이거는 뭐다? 이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고요. 엔탈피 변화는 요겁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해놓는 dH는 CPDT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CPH 이코르는 CP T2-T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양쪽을 전부 적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H는 그래서 이 식을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바뀐다 이러면은 이건 정발 잠열이에요. 정발 잠열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2256kJ/kg이면 정발 잠열. 물의 정발 잠열은 물 정발 잠열이 얼마다? 2256kJ/kg. 2256kJ/kg. 킬로그램당 질량.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하면 돼요. 공기하고 100도씨 물이니까요. 물은 됐고, 그 다음에 CP가 공기인 경우는 원래는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지고 했네요. CP가 1.005고요. CP는 4.186. 그 다음에 4.186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공기 질량을 80도에서 82도씨로 공기를 변화시켰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합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공기의 비열이 1.005예요. 물은 4.186, 1.005. 온도 T2와 T1 온도가 2번입니다. 100도에서 200도니까 200 마이너스, 이때 T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200 마이너스 얼마냐? 200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됐죠? 이거 구하고. 이게 바로 2번 문제. 3번 문제는 H3은 CP가 물이죠. 4.186이라고 그랬어요. 비열이 4.186에다가 90도에서 91도니까 91 마이너스 90하면 되겠죠? 91 마이너스 91.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H4는 공기라고 했네요. 공기니까 1.005. CP가 1.005에다가 82 마이너스 80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가장 큰 값이 1번이 가장 큽니다. 물의 정발률이 2256이에요. 물의 경우는 4.186.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4.186이 물의 CP니까 CP를 100도씨로 끓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0도니까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4.186이죠.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100 하면은, 자, 물의 정발 잠열이 2256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에너지가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끓이니까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많다는 엔탈피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엔탈피를 높이려면은, 물을 최대로 끓이는 게 엔탈피가 높아지겠구나. 그럼 답 1번이겠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엔탈피는 온도가 높을수록 엔탈피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기 압축 냉동기에서 다양한 냉매가 사용된다. 이러한 냉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냉매는 냉동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무독성, 안전성, 저가격 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우수한 냉매로 알려져 널리 사용되면 염화불나탄소 냉매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사용이 되는 맞아요. CFC, 염화불소는 CL이라는 거죠. CL. CFC라고 그래요. CFC. 이때 C는 불소고요. F는 플로로 화합물이고 탄소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CL이라는 놈이 오존층 O3와 결합이 되면은 플러스 CL이 되면은 바로 뭐가 돼요? CLO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 O2가 되죠. O3를 파괴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오존층 파괴 바로 물질이에요. 현재 CFC 냉매 대신에 R12가 아니죠. 이것도 CFC와 동일 사양입니다. R134A 냉매를. 자동차에 많이 적용. 그 다음에 혼합 냉매 계열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답이 틀렸어요. 4번.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난방용 열펌프가 저온 물체에서 1500kJ/h의 열을 흡수하여 고온에서 2100kJ/h로 방출한다. 이 열펌프의 성능계수는 또 성능계수 또 나왔네요. 자, 열을 흡열해서 방열하니까 열량에 관한 문제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열량에 관한 문제, 랭킨 사이클 또는 COP라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열량이니까 QH-QL분의 QL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QH-QL분의 난방용 열펌프라고 했네요. 난방용 열펌프. 냉방이 아니죠. 난방입니다. 냉방이면 여기 QL이 되고요. 난방이 되면 QH가 됩니다. QH. 이거 난방이에요. 난방. 난방일 경우는 요 QL로 풀면 안 돼요. 난방용 열펌프 QH로 풀. 그럼 됐죠. QH 열량이 이건 고온 열량. 고온 열량이 2100이네요. 마이너스 저온 열량이 1500이고요. 그 다음에 2100.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체의 양을 2분의 1로 줄이면은 강도성 상태량의 값은 38번이죠. 강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강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는, 강도성은 온도의 변화, 체적의 변화, P, T, V, 이걸 강도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W하고 W12, 열량과 이거는 Q12, 이렇게 쓰는 거는 강도성이 아닙니다. 강도성은, 열량은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강도성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2분의 1로 줄이면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질의 양을 2분의 1 줄이면 강도성 상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성은 2분의 1 줄인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
답이 3번이 되고, 밀폐 시스템의 가역 정압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내부 에너지, 전달열, 엔탈피, 최적, W이다. 밀폐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DQ는 DU 플러스 PdV다. 우리가 밀폐계라고 하면은 DU라는 부분, DU라는 그 39번 같은 경우는 DU와 DP 간의 관계죠. 여기서 정압이라는 말 중요하죠. 정압 변화. 정압 변화일 때 엔탈피까지 주는 이런 식이 있고요. 엔탈피에 관한 식이 또 있어요. DH 이코는 DH는 DQ 플러스 엔탈피에 관한 엔탈피에 관한 식은 DH는 DQ는 DQ 플러스 PdV DQ 플러스 dV PdV라고 할까요? W DQ 플러스 DW DW를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VDP라고 해요. VDP, PdV DPV 이렇게 씁니다. DH는 이거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봅시다. 쓰면은 DQ 플러스 DPV 플러스 VDP 이렇게 됩니다. 요거 미분함수예요. DPV, P로 한번 미분하고 V로 한번 미분. 요런 식이 돼요. VDP. 근데 정압 변화에 가역 정압이라고 했으니까 DP는 없어지는 거예요. DP는 없으면 DQ는 DPV, DH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DQ에 관한 식, 왜 그러냐면, 요 묻는 게 DQ에 관한 식으로 묶어야 되겠죠? DQ는 DQ 이코르는 DH 마이너스 DPV, DPV 이렇게 되죠. VDP는 VDP, DPV, VDP, 잘못 썼네요. PDV, VDP, P에서 PDV, VDP 이렇게 돼요. 그럼 DP는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PDV만 남, DQ는 DH 마이너스 PDV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 따라서 우리가 DH 마이너스 PDV에서 결국은 기준식은 DQ는 DH 왜? 요 놈도 떨어져 나가죠. 정적 가역 정압 과정이라고 해요. 정압 과정. 그래서 결국은 DQ는 DH가 됩니다. 가역 정압 과정에서 DQ는 DH. 답 2번이 됩니다. 2번. (40번) 온도 T1의 고온 연원으로부터 온도 T2의 저온 연원으로 열량이 전달되었다. 옳게 나타낸 것은 또 열원의 기준이죠. 열원 기준으로서 우리가 총 엔탈피 변화량은, 그러니까 델타 S라는 엔탈피는 델타 S1과 델타 S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온의 열원에서 T1이 고온의 열원이고 T2보다가 저온의 열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S는 MC 델타 T 또는 델타 S라는 개념은 T분의 델타 Q죠. 이 개념으로 다시 바꿨다는 얘기예요.
델타 H는 Q의 변화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Q의 T1,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Q의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그러면 이제 이거를 Q에다가 통분하면은 T1, T2분의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죠. 이 공식을 놓고 보면은 답이 나와 있죠. T1, T2. Q의 T1, T2 이거네요. 그죠? 4번 문제. T1과 T2의 온도 차이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분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